정말 뜨거운 하루가 아니었나. 근데 참 그 뜨겁다라는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뜨거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현안질의 답변하는 모습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현안질의 정말 하루 종일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을 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 보다 지쳐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니 계속 얘기를 해도 도돌이표처럼 나는 잘못 안 했다. 의혹 제기된 걸 쫙 자료들과 나열해도 모르겠다. 개선하겠다. 몰랐다. 아니다. 잘못 없다. 야, 이거의 무한 반복이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홍명보 감독뿐만이 아니라 함께 나와 있었던 이 배드민턴 협회의 김태규 협회장, 축구협회 정몽규 축구 협회장,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 야, 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와 이 축구협회와 배드민턴 협회가 정말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아주 총공을 받았습니다. 총공. 하지만 글쎄요, 해결된 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몽규 회장 어떤 생각일까요? 사연임 안 한다고 단언할 수 있냐. 국회의원이 추궁하자 이 정몽규 축구협회장 입에서 나온 대답. 결국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연임을 하겠다는 걸까요? 하지 않겠다라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이 사연임은 말도 안 된다. 이 정몽규 협회장은 스스로의 거취를 한번 잘 고민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4선 도전 여부에 대해 정몽규 협회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겠다. 즉답을 피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번 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회장은요, 김재원 조국 혁신당 의원으로부터 최근 행보를 보면 사연임을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는 추궁을 받았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국내파 감독으로 하며 예산도 줄이고 대한민국 축구센터 건립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았다. 사단법인이라며 감사도 받지 않으려고 한다. 결국 허물을 가리고 싶다라는 뜻이 아니냐. 이 모든 행동이 정몽규 협회장의 4선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귀결이 된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특별한 흠집이 없어야 하고 재정의 지원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덜 드는 국내 감독인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결국 자신이 4번째 연임을 하기 위해서 홍명보 감독을 지금의 자리에 앉혔다. 요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 정몽규 회장은요, 내 모든 축구 관련 활동이 연임을 위함이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결국 역사가 평가해 주지 않겠냐. 4연임을 안 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자 내 거취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겠다라고 답변을 회피하게 된 거죠. 사실 이 정몽규 협회장에 대해서요, 박문성 해설위원은 굉장히 무능하다라고 했으며 더 이상은 정몽규 협회장의 시대가 끝나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역시 4선 도전 여부를 묻자 정몽규 협회장은 앞으로 잘 생각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겠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하겠다. 또 답변을 회피했고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는 축구협회를 떠날 때가 됐다고 본다 라고 지적을 하니까 말씀을 잘 새겨듣겠다 라고 대답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감독을 맡아달라라고 부른 게 과연 면접이라고 할 수 있나. 결국 이임생 이사가 감독을 결정할 자격조차 없지 않냐. 결국에는 11차 전력 강화 회의가 유효하지 않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회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요, 앞서 협상이 결렬됐던 제시 마시 감독의 경우 연봉동이 비싸서 포기한 게 과연 맞긴 하냐. 제시 마시로서는 상당히 낮은 금액을 이야기했다고 들었다. 이전에 해임된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이 30억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제시 마시가 과다한 연봉을 요구하는 건 맞냐라고 지적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대해
완연하게 밝히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 예선을 코앞에 두고 있고 나는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서 전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감독으로서 남은 기간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나의 임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감독 선임 과정의 모든 것을 밝히고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건 음모를 꾸미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문체부는요,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문체위는 홍 감독 선임 이후 열린 이사회 안건 결정사안 어디에도 이임생 이사에게 전력 강화위 업무 일부를 위임한다라는 내용도 없었다. 그러니까 왜 이임생 기술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선택했고 선임이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과정상의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갑자기 사퇴하겠다. 울먹이는 이임생 총괄 이사의 모습을 아마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퇴하겠지만 동의하지 못한다. 요건 또 무슨 말이었을까요? 이임생 총괄 이사가 이렇게 내가 사퇴하겠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홍명보, 정몽규도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눈물의 사퇴를 선언한 이임생 축구협회 이사. 7월 8일 날 정강위원 한 명과 카톡 캡처본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게 현안 질의 중에 증거자료로 공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보면은 이임생 이사가 문자를 넣었다고 한다. 최종 결정 동의 부탁드린 거면 확인해 주시면 된다. 그랬더니 이 전력강화위원은요. 잠시만요. 언론을 이제 봐서요. 전화가 엄청 많이 오고 있다. 그랬더니 이임생 총괄 이사는 최종 결정하겠다고 전화드리고 통화받은 부분만 진행을 컨펌해 주시면 된다. 결정해 주시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력강화위원은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고 저를 빼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자 이유는요? 라고 묻는 카톡 내용이 공개가 됐던 겁니다. 결국 이임생 이사는요. 내가 사퇴하겠다. 이건 내 명예가 걸린 일이라 꼭 말씀드리겠다. 내가 감독 결정을 하게끔 부탁을 드려서 5분으로부터 동의를 다 받았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은요. 이렇게 캡처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이 이사가 땡땡 기자에게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전화드리고 동의받은 부분만 정해주면 된다 라고 요청했는데 문제는 이 대화가 7월 8일 날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다음 날이었다라는 거죠.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 전 5명의 전력 강화 위원들로부터 최종 결정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미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고 난 다음 날에도 전력 강화 위원 중에 한 명은 저를 빼고 진행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임생 이사는 기자회견 등에서 줄곧 5명의 전력 강화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게 아닌 게 된 상황이죠. 결국 5명에게 다 동의 받았냐라고 물어보자 유선상으로요? 라고 되물으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박주호 전 전력 강화위원은요. 이 임생 이사와 전화통화를 1분가량 한 것으로 기억한다. 동의를 구하는 이야기는 나눴지만 내가 느끼기엔 통보에 가까웠다. 그러자 이 질타가 막 쏟아지니까 이 임생 이사가 갑자기 울먹이며 그럼 내가 사퇴를 하겠다. 제가 사퇴하겠다. 내가 감독을 결정하게끔 부탁을 드려 5분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박주호 위원은 아까 1분이라고 했지만 2분 44초를 통화했다. 사퇴하겠다. 하지만 내가 통화를 안 하고 동의를 안 받은 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참 난전이죠. 이 와중에 홍명보 감독은 어떻냐? 축구협회 행정에 착오가 있었다. 인정한다. 하지만 사퇴할 생각이 있냐라는 질문에 전혀 생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홍명보 감독은요. 불공정하거나 나에게 특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나를 올렸다. 그래서 감독을 맡은 거다. 이임생 이사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 대표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인지 알고 있고 도망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임생 기술이사가 집 근처로 찾아와 면담할 때 자신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무려 20억이 넘는 자리를 봉사를 하겠다.
참 이게 뭔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은 행정착오를 시인했습니다. 그동안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볼 수 없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니 10회차 회의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11차 회의에서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이 여전히 자신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10년 전에도 축구 지도자 자격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지 한 달 만에 딕 아드보카드 시절 코치로 선임이 됐기도 했기 때문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만 홍명보 감독은 끝까지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나는 사임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특혜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황당할 수밖에 없고 임생 이사는 울먹이며 사퇴하겠다라는데 홍명보 감독은 나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참 황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몽규 축구협회장은요, 다음 달 또 한 번 국회로가 문체위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됩니다. 지금 요번 증인 채택 이후로 정말 국회의원들의 신랄한 질의가 있었는데 증거까지 들이대면서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냈지만 두 사람은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많은 대중들은요, 정말 뻔뻔하다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사태를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유튜버들 중에서도요, 사실 이거의 뻔뻔함을 넘어서는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칼럼을 보면요, 박쥐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박쥐가 뭡니까? 박쥐 같은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줏대 없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는 인간들을 비하하며 사용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박쥐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박쥐 같은 인간이 유튜버에도 있습니다. 어떤 인간인지는 아마 이 영상을 또 보고 있을 본인이 잘 알고 있겠죠. 뭐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연예인들, 트롯 가수들, 유명 연예인들, 팬덤을 이용해서 팬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튜브 영상 조회수 수익으로 또는 슈퍼챗이나 후원금을 받으면서 방송을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대표적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조회수가 안 나오면은 언제든지 정말 아끼는 마치 강력한 팬인 것처럼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행동하던 그런 유튜브 활동을 하다가 순식간에 자신이 올리는 영상의 주인공이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연예인을 응원하는 팬덤에게 호소하며 자신은 굉장히 투명한 유튜브인 척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지만 그런 인간의 민낯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참 민망한 모습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칼럼의 내용도 뭡니까?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돈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저기로 옮겨다니며 유튜브 활동을 하는 이런 참 뻔뻔한 행태들, 이번 이 국회 질의를 통해서 우리 정치계뿐만이 아니라 이 체육계도 정말 국민들이 뻔뻔하다라고 비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구나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놀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유 협회장도 홍명보 감독도 뭔가 미꾸라지처럼 계속 답변을 회피하듯이 다른 말을 가지고 왔다라는 악평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기사가요, 너무 많이 쏟아져서 제가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이임생 총괄 이사에게도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 과정에 도대체 누가 함께 동행했냐라는 질문에, 또 면접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에 홍명보 감독이 맡아줘야만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이임생 총괄 이사는요, 내가 부탁을 좀 했다. 그리고 나서 한국 축구에 적합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야, 그러니 이게 참 왜 홍명보 감독이 감독직을 맡아야 하는지, 그게 면접이냐, 그렇게 부탁하는 게 면접 맞냐? 라는 질문에 제가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다.
이게 저도 뭐 학벌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지만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기술총괄 이사가 본인이 직접 나서서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락하게끔 면접을 보는 과정이 부탁하러 갔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탁 꼬집어서 말하니까 자신이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다. 사과하고 싶다.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황당한 건 이 홍명보 감독은 정작 부탁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 이사와 함께 감독 후보와 접촉하는 협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협회장의 입장은요, 굉장히 확연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여러 질문이 쏟아졌어요. 절차의 위법성이 밝혀질 상황이 왔을 때 사퇴에 대한 의사가 있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홍명보 감독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월드컵 예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나는 불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감독으로서 남은 기간의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정몽규 회장 역시 이번 논란의 의혹으로 규정을 하며 음모나 불공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하게 다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사퇴할 생각 없다는 얘기예요. 자, 문체위에서는요, 이건 동네 개모임보다 못하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여는 개모임만도 못한 게 홍명보의 선임 감독 절차 과정이었다라고 비판을 쏟아냈던 겁니다. 자, 그러니 하루 종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진행된 이번 현안 질의에서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협회장이 인정한 부분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몽규 회장에 대하여 무슨 자격으로 전권을 위임을 했느냐라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11차 회의는 애시당초 자격 없는 불법 회의였다. 11차 회의 자체가 불법이었고 이임생 기술이사가 전권을 위임받은 부분도 불법이다. 그 토대에서 서류 제출도 하지 않고 사전 면접도 없이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를 찾아가 감독을 맡아달라고 설득하면서 선임이 됐다. 이게 불법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이 뉴스 기사 순위를 한번 보세요. 1위부터 10위권까지 전부 다 이번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이야기로 쏟아집니다. 이임생 기술이사가 이것도 배워가는 과정이다. 정몽규 협회장은 이러면 감독 선임할 때마다 파헤칠 거냐? 올바른 과정 맞았다. 야, 이거 뭐 이 반발심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홍명보 감독은 마지막으로 봉사를 하고 싶었다. 참,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오히려 정몽규 협회장은요, 홍명보 감독에게 미안하다. 6쪽의 입장문을 제출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협회가 감독 선임권에 대한 협상 과정의 모든 것을 다 밝히고 상세히 설명하지 못했던 건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기 위해 그랬던 것이 아니다.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 했던 것도 더더욱 아니다.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가운데 하나인 대표팀 감독을 선발하는 과정 자체도 충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간섭받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좋은 분들을 대표팀 감독으로 모셔오기 위해선 앞선 협상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불발됐거나 제외된 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선발하지 않은 지원자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은 외국인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국내 지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내 후보들에 대한 논의 과정이 이렇게 속속들이 다 알려지고 공공연히 논의가 되면 팬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제공할지 몰라도 결코 건설적인 과정이라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얘기입니까? 공정성 논란인데 어떻게 이렇게 답변하는지 황당하다라는 팬들의 입장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도 덧붙였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지난한 논의 과정을 통하여 홍명보 감독에게는 개인적으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선임 과정에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한국 축구에 꼭 필요한 감독을 찾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왜 국민분들이 지금 개탄스러움을 쏟아내는지 알 수 있고, 홍명보 감독은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지금 유럽에 있어야 될 시간이다. 내가 지금 한가롭게 지금 현안 질의 같은 거 받을 그럴 상황이 아니다. 유럽에 가서 지금 대한민국 축구의 월드컵 진출과 엄청난 성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닌데 국민적 의구심을 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이게 지금 기자들이 많이 활용한 사진 중에 하나예요. 홍명보 감독도 시선을 피하고 있고요. 이를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의 표정을 보십시오. 이 눈빛을 보십시오. 이 눈빛에 도대체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온 국민분들과 온 축구 팬들이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협회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저는 여기에 아주 혁혁히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 보십시오. 감독직 수락한 거 나는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팬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연봉 20억을 받는 봉사가 도대체 어디 존재하냐? 황당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쏟아내서 제가 이번 영상의 썸네일에 도대체 뭘 담아야 할지가 고민이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봉사래요, 봉사. 연봉 20억을 받아가면서 수락한 감독직이 자신은 국민과 축구를 위한 봉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처음부터 감독을 맡을 의사가 있었냐? 라고 질문을 하자 홍명보 감독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월부터 내 이름이 거론되며 울산팀과 팬들이 흔들렸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제안이 없었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축구 인생 40년 중 가장 힘들었을 때가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였다.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알기에 도망가고 싶었다.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감독직을 수락한 것은 이임생 이사가 찾아와 면담을 할 때 한국 축구의 어려운 점을 외면하기 힘들었다. 10년 전에 가졌던 책임감, 사명감이 다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면담 이후 나와서 마지막 봉사를 하기로 했다. 야, 마지막 봉사를 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홍명보 감독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대단한 어떤 발상이 아닌가 싶고, 그러면서 사실 홍명보 감독의 연봉은 정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체위 위원들이 이날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 기간, 연봉 등 가장 기본적인 자료조차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대한축구협회를 질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 만에 경질된 클리스만 감독이 약 29억 원이었고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진출해낸 파울로 벤투 감독이 약 20억 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의 경우 외국 감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팬들은요, 봉사라고 어처구니가 없다. 20억짜리 봉사가 도대체 어디 있냐? 봉사라고 생각했다면 무급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급기야, 그럴 거면 연봉 20억 전부 다 회수해라. 이런 말까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태를 촉발시킨 박주호 전 강화위원회의 당사자와 눈을 마주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악수를 하면서 눈도 마주치고 있지 않고요. 악수하는 모습에 손에 힘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이 다른 관계자의 표정을 보십시오. 굉장히 흥미롭게 지금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온 국민들의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이후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요, 불공정 드러나면 사퇴할 거냐 라는 말에 홍명보 감독은 발끈했습니다. 아니 지금 월드컵 예선이 코앞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법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자신은 전혀 불공정하지 않았다. 당장 눈앞에 있는 월드컵 예선이 지금 코앞인데 무슨 소리를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거냐.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명백하게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임생 이사는 이게 합법적인가라는 이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규정상의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한축구협회 앞에 말씀드렸던 11차 회의는요.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전력강화위원이 위원 7명보다 적게 남아있을 경우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런데 5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제11차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황당한 거죠. 불법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요. 축구협회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과정과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요. 절차는 굉장히 중요하다. 감사를 하고 있고 10월 2일 날 명백하게 이 부분에 대해 발표할 것이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할 것이다. 감독 거취에 대한 부분은 축구협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홍명보 감독은요. 그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자 저희는 월드컵 예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나는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독으로서 남은 기간 팀을 강하게 만들어 월드컵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참 황당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조계원 의원은요. 절차의 위법성이 밝혀지면 사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야 할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강제 사퇴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 사태가 지금 그야말로 난전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보면 정몽규, 홍명보 뿐만이 아닙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회장, 제가 누누이 전달해드려 왔었던 배드민턴 협회의 김태규 협회장 등 총 체육인 35명이 소환된 겁니다. 체육계의 결전의 날이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됐어요. 국회의사당 문체위 회의실은요. 오전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요. 국정감사도 아닌데 증인이 25명, 참고인이 8명, 총 33명의 체육인이 국회 문체위에 줄줄이 불려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체위는요. 최근 체육계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다루는 현안 질의를 위해 단체장과 관계자들을 소환했죠. 특히 이 정몽규 협회장의 사연임 논란과 관련하여 이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은요.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체육계는 정말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사실 대한축구협회뿐만이 아니라 배드민턴협회의 횡령, 배임,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시작된 협회 내부 사태, 정말 이 체육계가 완전 뜯어고쳐지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대한체육회장인 이기흥 회장은 얼마나 입술이 바싹바싹 타겠습니까? 특히나 감독 선임부터 4선에 도전하려고 했었던 이 정몽규 협회장, 당연히 사면 초과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람잘 날이 없었던 정몽규 협회장, 논란과 의혹이 사그라졌을까요? 사그라지기는커녕 더욱더 그 논란과 문제점이 폭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홍명보 감독의 핵심은요. 감독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정당성의 위반 여부가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논란과 의혹이 눈덩이처럼 계속하여 불어나고 있었고 협회가 문체부의 승인 없이 개설한 600억 원대의 마이너스 통장 문제, 거기에 정몽규 협회장의 4선 연임 관련 사안 등 어떻게 됐겠습니까? 과연 이들이 인정했을까요? 한국 대표팀은요, 감독 선임 문제가 올해 내내 시끄러웠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현안 질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은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축구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었던 이 전 강위원이던 자신도 몰랐던 박주호 위원의 이야기에 홍명보 감독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협회는 국내 감독이 플레이 스타일이나 축구 철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었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었죠. 결국에는 높아지는 정치권 압박의 강도, 사면초가인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과연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극복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정몽규 협회장 같은 경우 기존 내년 초까지가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4선 연임을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축구계는 정몽규 협회장이 내년 1월 회장 선거에서 4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딱 하고 문체부와 문체위의 이번 현안 질의 사태로 인하여 홍명보 감독의 사퇴 촉구, 나아가서 정몽규 협회장의 4선 연임에 제대로 브레이킹을 걸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회의실 내부는 물론이고요. 복도까지 가득 차버리는 24일 오늘 국회에 역대급 취재 인파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현안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요. 지금 뭐 정말 많은 유명인들이 왔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배드민턴 협회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까지 이미 대한축구협회에 관련된 사안만으로도요. 취재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 국회 관계자는 이미 24일 문체위 현안 질의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취재진들이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의장 내부는 물론 복도까지 가득 찰 것으로 이미 예상했으며 분명히 회의장 복도까지 혼잡이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국회 출입 언론사만 취재를 허용한다라고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보통은 국회 출입 언론사가 아니어도 취재 신청을 하면 일시 취재증을 발급하긴 하지만 문제는 24일에는 일시 취재증 발급을 제한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배드민턴 협회 김태규 협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나아가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한축구협회의 이런 사안들 여러 가지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국회 관계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들이 인정을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올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요. 대한축구협회는 진작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22일 날 이 문체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요. 기존의 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공통자료 총 129건 중 절반 이상이 엉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공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계약상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개인정보, 비밀유지 약정 등으로 인해 제출할 수 없다. 라는 식의 답변들이 많았고요. 정확하지 않은 답변도 있었습니다. 김 의원이 역대 축구협회 회장 중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냐라고 물어본 질문에 축구협회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박종호 선수의 독도 세리머니와 관련하여 당시 조중현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참석한 바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역대 축구협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앞에 축구협회가 대답한 조중현 회장은요, 당시 2012년 8월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해 10월에 예정된 국감에서는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해외 일정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불공정 논란, 축구협회의 소극적인 대처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국회 현안 질의를 앞두고 부실한 자료 제출 등 축구협회의 비협조적인 행태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명백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거 축구협회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은폐해 오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죠? 축구협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 문체부가
자신들의 산하에 있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접 조사에 나섰고, 스포츠윤리센터는요,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도자를 선발할 때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 지도자의 자격증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대한체육회 지도자 조건인 전문 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이 없음에도 국가대표 감독이 됐다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거 명백히 검찰에 기소될 만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대한체육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증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지금 문제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적인 동호회 출신의 사람이 협회장이 되었다라는 비판이 정말 많이 쏟아졌잖아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대한축구협회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감독을 선발했는지 선임 절차 문제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전력강화위원으로 이사회가 선임할 수 있다. 내부 규정을 근거로 들은 겁니다. 지도자 자격증에 대해선 홍명보 감독은 아시아축구연맹의 국제 자격증이 있다.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관련 규정의 적용은 2027년까지 유예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협회 내부 규정이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넘어설 수 없다. 국제 자격증이 있다 해서 축구만 다른 종목과 달리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대한축구협회가 주먹구구식으로 홍명보 감독을 밀어붙여서 지금 감독 자리에 앉혀놨는지를 뻔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